축구는 기본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정을 상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축구에서 중요한 에너지 탄수화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3가지 중 총 2가지 메커니즘의 주 원료로 사용됩니다. 포도당이 산소 없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만약 상소가 충분하다면 전자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지방과 단백질 역시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과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서 분해되며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탄수화물은 지방에 비해 더 적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탄수화물의 효율성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의 분해는 몸의 수소이온을 축적시키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은 산화되게 됩니다. 이런 산화로 인해 우리 몸은 운동 시작과 동시에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쌓인 수소이온을 이산화탄소로 변화시키고,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산소와의 교환을 통해 몸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강도의 운동은 그렇게 가쁜 호흡이 아니더라도 수소이온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운동 중 강도가 증가하고 그 강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증가된 피로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호흡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고,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 가능한 최대로 호흡을 해도 누적되는 수소이온을 모두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몸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를 만들어냄에 있어 지방보다 산소를 조금 사용하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제한된 산소의 이용 능력 안에서 더 빠른 움직임 혹은 더 많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 고지방 식사보다 고탄수 식사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짧은 시간의 운동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운동에서 피로에 관여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속과 감속의 움직임을 장시간 반복하는 축구 경기 이후 몸 안의 탄수화물의 고갈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동 전 몸 안에 탄수화물을 많이 저장시키는 것, 운동 중 외부 원료를 통해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것, 운동 후 고갈된 탄수화물을 다시 보충해주는 것은 매일 트레이닝을 하는 선수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 후 고갈된 탄수화물은 적절한 양의 보충이 이루어진다면 24시간 이내로 빠르게 대부분이 보충되고, 이후 운동 후 이틀에서 3일 이내에 걸쳐 천천히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회복에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는 근육 밖의 탄수화물을 근육 내로 운반해주는 포도당 수송체 4번이 근육의 수축 활동으로 인해 세포막으로 더 많이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탄수화물을 근육으로 보충시켜줍니다. 이는 음식의 섭취로 인한 인슐린 상승과 이에 따른 탄수화물 흡수의 증가와는 독립적인 활동으로, 따라서 이러한 운동으로 인한 수송체의 증가는 탄수화물의 섭취가 운동 후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을 운동 직후에 먹었을 때와 2시간 뒤에 먹었을 때의 근육 내 탄수화물의 양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근육 내 더 많은 탄수화물이 보충됨을 발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버풀 존모 대학교 연구팀이 럭비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 전 식단을 표준화하고 럭비와 최대한 비슷한 운동을 시킨 이후 운동 직후 탄수화물 섭취와 동일한 양을 2시간 후에 섭취했을 때를 비교했는데, 운동 직후 탄수화물 섭취는 이틀 후에 무려 51%나 근육 내 탄수화물을 증가시켰지만 2시간의 지연 섭취에서는 약 절반가량인 2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속과 감속을 기반으로 한 고강도 운동인 팀 스포츠에서도 탄수화물 섭취의 첫 번째 원리인 동일한 양이라면 가능한 빠른 섭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까요? 바나나를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밥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보충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까 언급했던 포도당 수송체 4번은 근수축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보충으로 인한 인슐린의 증가에 의해서도 근세포막에서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할 수 있는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더 빠른 탄수화물의 제합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흰쌀밥, 감자, 흰빵 등이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직후에 바로 밥이나 빵을 먹긴 어렵고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음료나 젤입니다. 맞습니다. 보충제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보충제를 찾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보충제 하면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떠올리실 겁니다. 당연히 근육의 회복과 합성을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날의 훈련을 더 좋은 몸 상태로 참가하기 위해 바로 앞서 설명드린 에너지, 탄수화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충제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성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의 몸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 후 근육의 탄수화물 흡수는 4시간에 걸쳐 1시간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을 섭취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를 70kg이라고 가정해도 있는 시간당 70g의 탄수화물로 1시간에 약 밥 한 공기를 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장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을 근육으로 더 많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단백질의 섭취가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인슐린의 증가는 아까 설명드린 포도당 수송체 4번을 더욱더 많이 근육의 세포막에 위치시키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돼야 하는 단백질의 추천되는 양은 1시간에 체중 1kg당 최대 0.3g으로 이는 운동 후 근성장을 위해서 추천되는 단백질의 양과 비슷한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흡수 측면에서만 보자면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단백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8g의 탄수화물 섭취와 0.8g의 탄수화물과 0.4g의 단백질 섭취를 비교했을 때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집단이 더 높은 근육 내 포도당 합성을 보였지만 0.4g의 단백질 대신 0.4g의 탄수화물을 더 추가했을 때 더 높은 근육 내 포도당 합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에서의 회복은 근육 내 포도당 합성뿐만 아니라 손상된 근육의 복구와 같은 단백질 자체의 효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서로 종류가 다른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그 결과는 같을까?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면서도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음료를 마시면서 말이죠. 탄수화물은 그 분자 구조에 따라 여러가지 당이 얽혀있는 다당류, 그리고 2가지 당이 연결되는 이당류, 그리고 탄수화물의 최소 단위인 단당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자나 쌀 등의 전부는 식물의 강합성으로 포도당이 뭉쳐 생성된 것으로 다당류에 속하게 되며 이를 분해했을 때 우리는 포도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도당 이외에도 과일이나 꿀 속에 많이 존재하는 과당이라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포도당에 비해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운동 후에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탄수화물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운동 후 포도당으로만 구성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보다 포도당과 과당을 함께 섭취했을 때 다음날 운동에서 지속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운동 후 4시간에서의 회복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종류가 다음날 운동 퍼포먼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이러한 전략은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을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진 주된 이유는 포도당과 함께 섭취된 과당이 간 내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이 위장에서 혈액으로 이동함에 있어 포도당과 과당을 함께 섭취했을 때 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탄수화물의 종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수송체의 도움을 받아 위장에서 혈액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탄수화물은 운동 직후에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 종류로는 포도당과 과당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양으로는 1시간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때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바탕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마시는 보충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간략히 실제 제품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수를 위한 보충제로 많이 마케팅이 되고 있는 비사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후에 마시는 제품으로 상품화된 단백질 보충제부터 보겠습니다. 성분은 탄수화물 15g, 단백질 29g으로 단백질은 충분해 보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일 회사의 리커버리 파우더입니다. 탄수화물 3.44g, 단백질 5.88g으로 한 포를 기준으로는 선수들이 운동 중 혹은 운동 후에 회복을 위한 용량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비율 자체가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포함된 제품으로 에너지 보충의 개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제품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보충제는 앞서 제품과 비슷하게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을 위주로 구성된 제품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품을 드신다면 보충제를 드시고 부족한 탄수화물을 에너지 젤 형태의 제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에 녹여 먹는 보충제나 식품을 통해 한 번 더 섭취하기에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보충제를 구매하실 때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소를 운영해가며 퍼포먼스와 관련된 영양 연구를 하는 게토레이는 운동 후 리커버리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주 원료는 단백질 20g과 탄수화물 47g, 그리고 축구 피로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나트륨, 칼륨, 전해질이고 탄수화물도 포도당과 과당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구성을 가진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 회사에 파워 터보 탱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69g, 단백질이 26g을 함유하고 있고 포도당과 과당을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도 260m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야 하면 게이너를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더욱 세심하게 원리를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게이너를 구매하실 때 그 안에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실 때 밥과 함께 과일을 섭취해 준다면 포도당과 과당을 함께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일 내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식사 시에는 밥과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